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국내산 양식 연어예요. 얼마 전에 그 자연산 연어가 충이 많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양식 연어이기 때문에요. 충 걱정은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연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그 왕연어라고 있어요. 이건 연어 중에서 가장 고급 어종이고요. 캐나다나 이제 알래스카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좀 크게 자라는 연어예요. 국내에서 소량 수입되기는 하는데 그 연어는 대부분 뉴질랜드에서 양식하는 킹세먼이라고 하는 연어입니다. 자, 홍연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알래스카산 자연산 홍연어를 훈제로 해서 국내로 수입하게 되는데 코스트코나 마트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 훈제 연어는 대부분 홍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의 단점은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대서양 연어가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연어고요. 아마 저희가 국내에서 먹게 되는 연어가 대부분 이 연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노르웨이나 캐나다나 칠레 등지에서 양식하는 이제 그런 연어고요. 그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 연어죠.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나 이런데 마트 가서 보게 되는 그 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은연어인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어입니다. 국내 양식에 선곡한 연어고요. 코세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왕연어, 홍연어 등과 같이 고급 연어로 취급을 받는 그런 연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국내산 양식 연어가 출하가 돼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마리 구입을 해서 이제 손질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해서 먹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연어 손질하실 때는 이제 비늘이 굉장히 작아서 좀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액질이 많아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 구석구석 긁어서 작은 비닐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아직 지느러미를 안 잘랐죠. 지느러미가 굉장히 미끌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에 끼시는데 이런 장갑보다는 니트리 장갑보다는 그 목장갑이 더 훨씬 더 작업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를 갈라봤어요. 배를 갈라봤는데 그 이제 연어 수입연은 대부분 이제 내장이 다 제거된 상태로 있죠. 그런데 갈라보니까 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알이 아직 여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여지도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연란을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비타민 E가 많아서 노화 방지 효과에도 좋고요. 이 비타민 E가 항불임성 비타민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신장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쫙 해봤는데 굉장히 길죠. 색깔도 진하고요. 자, 이 부분은 잘 세척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꼬리 좀 잘라서 정리를 좀 했고요. 이 대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구이로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이것도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손질을 할 건데 이 절반은 다시마 숙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생으로 또 구이로도 먹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뭐 손질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살이 좀 무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조금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 뜨듯이 이렇게 포를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연어 손질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뼈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좀 짧은 칼을 썼는데 좀 긴 칼 사용하시는 게 더 훨씬 편하세요. 그리고 지느러미 쪽에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배에 있는 쪽에 또 지느러미 뼈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핀셋으로 가운데 뼈를 뽑는데요. 그 수입 연어는 굉장히 잘 뽑혀요. 그런데 이건 조금 뽑히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신경 써가지고 잘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필해봤는데 기름이 조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숙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숙성 할 때는 뭐 이렇게 소금에도 하고 다시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마 절임을 하게 되면 다시마의 감칠맛도 있고 식감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비린맛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무기에 항상 넣어놔요. 그래서 뿌려가지고 다시마를 싸주고 이거를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연어, 요거를 이제 뭐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생연어를 이제 회를 먹을 거고요. 이 꼬리 쪽하고 이제 그 배 쪽, 요거는 이제 구이로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탈피해서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어 덮밥 만들 거예요. 굉장히 쉽거든요. 연어 덮밥 만드는 거. 자, 먼저 필요한 재료는 일단 양파. 근데 양파를 썰어 주실 때 이거를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는 게 나중에 드실 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 담가서 이제 좀 매운맛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를 올려놓은 이제 무채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요리 도구는 대부분 카페에다 정리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구입처 같은 것도 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즉석밥 이용해서 이제 그 연어 덮밥 만들었고요. 여기에 그 초대리랑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 초대리 만드는 영상도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초대리 뜻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식초초에다가 대리, 뭐 윤기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이걸 합쳐서 만든 한국에서 만든 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합성어가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연어덮밥 위에 이제 다시마 숙성한 회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케이퍼 꽃봉오리로 절인 음식이죠. 이거 마트 가면 팝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으로 살짝 간해주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연어덮밥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도 이제 몇 점 썰어서 했는데 그 생연어하고 이제 다시마 숙성 연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 건데요. 왼쪽 게 생연어고요. 오른쪽 게 다시마 숙성 연어예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보통 저는 연어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도 많이 드시죠. 양파하고 이제 케이퍼하고 이제 간장하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음식의 그 궁합이라고 하죠. 참 잘 어울려. 이 생연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담백해요. 노르웨이 연어는 지방 맛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산 양식 연어는 그냥 담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끼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으니까 담백해서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숙성 한 거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끈적해져요. 네. 원래 그래서 이제 조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쫀득한 그런 식감이 나요. 이 노르웨이 연어로 숙성한 거, 기름이 많은 거하고 좀 저는 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간 숙성했을 때 국내산 양식이 좀 더 감칠맛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산 양식은요, 꼭 다시마 숙성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연어보다는 훨씬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마 덮밥, 다시마 숙성 연어 덮밥, 이렇게 뭐 일본말로는 사케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꼭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뼈다귀는 구워서 먹었고요. 바짝 구우면 뼈까지 같이 씹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구이 할 때는 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대가리구이는요, 노르웨이께 맛이 있습니다. 네, 지방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단순한 구이는 기름기가 많은 게 훨씬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어 스테이크를 할 건데, 냉동 채소에 소금 간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냉동 채소를 소분해서 얼려놔요. 그래서 급하게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연어살은 팬에서 노릇하게 잘 구워줬는데, 이게 회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 80-90%까지만 익혀줬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시면 안에가 살짝 약간 미디움처럼 익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익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어 스테이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좀 느끼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오늘 국내산 연어로 했던 요리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연어도 풍미가 좋기는 하지만 이 국내산 연어는 군더더기가 없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백 고소한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연어에 관한 거, 국내산 연어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회로 드실 때는 다시마 숙성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냥 먹으면은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연어 덮밥은 그 담백한 거 원하시면 국내산, 기름지고 녹진한 거 원하시면 수입산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는 국내산이 고소하고 굉장히 담백하고 식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국내산 연어 요리는요 다음에 한 번 더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연어는요 수입산의 반값이라는 거. 네, 키로당 7,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산 연어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